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포털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회귀물을 보면 죄다 왕족, 귀족, 영주로 빙의하던데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도 차원 이동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괜히 회귀했다가 이상한 사람 회귀했더니 중세 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세 거지의 삶을 플레이합니다. 지금 이곳은 전쟁, 반란, 기아, 화재, 흉년이 들끓는 유럽의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입니다. 빈부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50살이 채 되지 않는데 평생 5년에 한 번씩 기근을 체험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뒷골목에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 저 같은 거지가 득실거렸습니다. 이때 거지는 단순히 돈 없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1522년 독일의 개혁가였던 안드레아스 폰 칼슈타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온 천지에 거지가 가득하다. 시골과 도시 길목, 성당과 시장 앞, 도시 외곽, 수공업자나 매춘부들이 사는 곳까지 거지가 우글거린다. 당시 독일 쾰른의 인구는 약 4만 명이었는데 그중 거지가 무려 1만 명. 길거리에 거지가 이 정도로 많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았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외로 중세 유럽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였던 거죠. 유럽 사회를 주무르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기도와 단식이요. 돈을 탐하는 자는 죄인이니 용서받는 방법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 말에 따르면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야말로 천국행 프리패스. 부자들은 홀리한 영혼을 가진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었고요. 이를 통해 죄를 씻고 천국에 가길 꿈꿨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식, 새해 첫날 아침에 거지를 만나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여겼죠. 때문에 부자들은 자선을 베풀면서도 거지에게 감사해했고 거지도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돈을 받으면 이렇게 답했답니다. 베가스코트. 속보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중세 유럽 위로 거지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사지 멀쩡하고 튼튼한데도 구걸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찐 거지들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짭거지들을 원망하는 현상이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구걸을 하는 게 벌이가 더 짭짤하다며 자발적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지들의 밥그릇 싸움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옷 속에 천을 넣어 임산부인 척하거나 비누 거품을 물고 간질인 척 광장에 둘러눕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찐 거지, 짭거지 외에 다른 거지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가난을 선택한 거지. 이 거지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 구걸을 택한 수도승입니다. 이들은 구걸과 동시에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했는데 진정한 종교에 목말랐던 민중들이 이 거지를 따르기 시작했고 당시 부패했던 교회에서는 이 수도승 때문에 민중들이 교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수도승을 이단으로 몰아 죽여버렸죠. 아무튼 거지가 너무 많다 보니 몇몇 도시에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거지들끼리 길드를 결성합니다. 개방? 이 거지 길드는 대충 무협소설에 나오는 개방이나 옛날 기차역 밑에서 활동했던 거지 조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거지 길드에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 구걸은 담당 구역에서만 하기. 각각의 도시를 구역별로 나누고 구역마다 구걸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만약 내縄바리에 다른 거지가 들어온다? 가구분법! 둘, 동료 거지가 죽으면 촛불을 켜고 미사를 지내며 길드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진다. 의리! 셋, 돈 쓰는 것 금지, 오직 구걸만 허용. 이 조항 때문에 거지 길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돈이 짭짤하게 모였다는데요. 1455년의 한 기록에 따르면 거지 한 명이 구걸한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다가 들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중세 유럽의 건물들은 죄다 거지 길드의 투자로 지어졌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거지 길드까지 창궐한 개거지의 시대가 찾아왔어. 거지들 간의 밥그릇 싸움은 이제 치열하다 못해 극악무도해졌습니다. 아이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남자 거지들이 현장을 급습해 집안을 다 털어갔죠.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독일 정부는 거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 찐 거지를 판별해서 거지 증서를 부여한 겁니다. 증서가 있는 찐 거지만이 허락된 시 안에서 구걸을 할 수 있고 교회의 구호품도 받을 수 있었죠. 이 제도가 효과를 보자 독일 민스터에서는 한술 더 떠 오전에는 구걸을 허용하고 오후에는 금지하는 흡사 거지 출퇴근제를 실시했죠. 그럼 거지 증서는 어떻게 받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거지는 자신의 신분과 빈곤 상태, 신체 검사를 통해 노동이 불가능한 약자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이 끝나면 발급 날짜와 유효기간, 구걸 가능 지역, 신체적 특징이 기록된 메달 형태의 거지 증서를 부여
부여받았죠. 만약 증서 없이 국어를 한다면? 영국 튜더 왕조 시대에는 거지 증서도 없고 사지 육신 멀쩡한데 국어를 하는 짭거지들에게 초강력 처벌을 내렸습니다. 1차 적발 시 등짝에 채찍질을 가했고 2차 적발 시에는 이마에 V자 낙인을 찍은 뒤 2년간 노예 생활을 시켰죠. 근데 또 국어를 했다? 상습범이다? 최대 사형! 이런 제도 때문에 후기 중세 유럽에서는 거지들을 관찰하고 찐거지와 짭거지를 판별하는 직업도 생겼답니다. 영상 초반에 중세 유럽인들은 거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노동을 할 수 없는 찐거지에 대해서였고요. 육체가 튼튼하면서도 노동하지 않는 짭거지들은 게으른 버러지 취급을 했답니다. 근데 짭거지가 많아지면서 찐거지에 대한 인식도 버로. 여러분, 저는 찐 거지니까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 대신 신이 다 베풀어 줄 것입니다. 벨게스코트 교양만두였습니다.